집 한 채뿐인 저희 부부의 신혼집. 그 집이 어느 날 제 이름도 모르게 담보로 넘어가 있었어요. 누가 그랬냐고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였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직장인이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렇게 맞벌이로 모은 돈에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보태주셔서 서울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드디어 내 집 마련이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집이니 애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사셨는데요. 워낙 살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집에 자주 오가며 이것저것 챙겨주시곤 했어요. 오실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아들이랑 내가 참 알뜰하게 잘 해놨다. 그 말이 당시엔 그냥 기특하단 말인 줄 알았죠. 저희 부부 사이도 좋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우편함에 꽂혀있던 등기우편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발신자는 다름 아닌 은행이었어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봉투를 뜯는 순간 새빨간 글씨로 담보대출 연체 안내라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설마 하는 마음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 적힌 대출 금액은 제 상식 밖의 금액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대출이 왜 우리 집 앞으로, 그것도 연체가 된 채로 날아온 건지 머리가 새하얘졌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걸 왜 설명 안 했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무슨 말이냐며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우편물에 적힌 내용을 읊어주자 그때부터 남편의 목소리가 딱 달라졌어요. 잔뜩 긴장한 듯 말이 없어지더니 겨우 엄마가 하고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왜 여기에 나오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저를 감쌌죠.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몇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불안한 시간이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독촉장을 내밀며 다그쳤어요.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죠.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다니던 절에 거액의 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매일같이 남편을 닥달했대요. 남편은 처음엔 엄마 너무 큰 돈 아니에요? 하며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잘 되려면 헌금 많이 해야 해. 내가 도와야 한다. 며 밥도 안 먹고 드러눕기까지 했답니다. 정말 내가 죽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니? 하며 윽박 지르고 때로는 애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저 몰래 저희 집, 제 명의로 된 줄 알았던 그 소중한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는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어머니께 드렸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 이름 빼고 남편 명의로만 돼 있다고. 저희 부부의 신혼집이라 믿었던 이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전세로 살다가 집을 장만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가느라 언젠가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미뤘던 게 이렇게 큰 화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남편의 통장 내역을 뒤져봤어요. 대출 승인이 난 날 거액의 돈이 남편 계좌로 들어왔고 그중 대부분은 정확히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설마 당신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잠깐만 쓰고 바로 갚는다고 해서 그냥 믿었어 라며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어머님, 어떻게 남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그러니?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한 일인데.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성질을 내니? 시어머니 덕에 복받은 줄 알아야지. 가족?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건가? 저희 가족이면 왜 제게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도 말이 끊겼어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고 딸아이 앞에서만 겨우 웃는 신용을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곧 갚을 거야라고 했던 그 돈, 전혀 감당할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은행의 독촉장은 매일매일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은행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대출금을 절에 헌금하고 남은 돈으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동네 계모임에서 명품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저에게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라면서 온갖 구박을 하셨던 분이 뒤로는 남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돈을 쓰고 다녔다니요. 제 딸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도 되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혼을 결심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은 제가 소송을 건다는 말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다 갚을게. 하지만 이미 저에게 남편은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소송을 건다는 말에 기가 막히다는 듯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해?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니? 하고 소리쳤지만 더 이상 그들의 말은 제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재판 과정은 지옥 같았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족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죠. 특히 딸아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불안해하는 아이를 달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딸에게도 떳떳하고 강한 엄마가 되고 싶었죠. 저의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가 저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집 담보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집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빚더미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딸과 함께 작지만 아늑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해요. 믿었던 가족에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못 일어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무너진 건 관계였지 제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집을 잃고 이혼을 택한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참고 견뎌냈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사연 반장이었습니다.